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봤고, 램과 롬에 대해서 봤었죠. 그래서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가 뭐냐 하면,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램과 롬을 나뉘는데, 램은 뭐 랜덤 어세스 메모리, 그리고 롬은 이제 리드 온리 메모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 나눠졌는데, 휘발성은 뭐 사라지는 거, 비휘발성은 사라지지 않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정보가 날아가는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 이야기했고, 이제 램의 구성 요소로는 SRAM, DRAM 등이 있고, 롬에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낸드 플래시와 노어 플래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SRAM, 그리고 뭐 문자가 왔네요. 그래서 SRAM 그리고 DRAM, 뭐 SRAM 뭐 스태틱 랜덤 어세스 메모리, 그리고 다이나믹 랜덤 어세스 메모리 막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넘어가면 DRAM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에는 이제 뭐 직렬이냐 병렬이냐, 그쵸? 직렬이냐 병렬이냐 따라서 이제 낸드와 노어로 나누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논리와 연산, 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반도체입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다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디지털화된 전기적 정보를 연산하거나 처리하는, 이제 처리에서는 뭐 제어나 변환하거나 가공하거나 이런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마이크로 컴포넌트, 아날로그 IC, 로직 IC, 광학 반도체 등으로 이제 구분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해 볼 거는 마이크로 컴포넌트입니다. 마이크로 컴포넌트에는 MPU, MCU, DSP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등을 있으면 이제 마이컴이라도 불리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MPU부터 이야기해보자면, MPU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프로세서 내부에 레지스터,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등을 이제 포함하여 연산에 특화된 기능을 갖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용 시 램과 같은 저장 장치가 함께 쓰여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을 MPU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으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입출력 모두를 하나의 칩으로 이제 만들어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PC에서 CPU와 이제 매우 유사한데, 이제 큰 특징은 이제 저성능, 저전력에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된 점이 이제 MCU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MCU와 CPU가 유사한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고성능 OS를 설치해서 다양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런 이제 제품들을 이제 CPU라고 하고, OS 없이 단순 작업이나 자동 제어만 사용되는 경우 MCU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MCU는 이제 메모리나 자동 제어에 필요한 각종 주변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DSP를 보면, DSP는 디지털 신호 처리 소자 장치로 이제 불리면서, 번역하면 디지털 연산으로 신호를 처리하는 이제 집적 회로로 구성된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0과 1로 표시되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면서 고속 처리 및 연산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세서입니다. DSP는 빠른 속도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과 음성, 데이터 등을 사용하는 정보가 많은 가전제품이나 멀티미디어 기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찾아볼 거는 아날로그 IC입니다. 아날로그 집적 회로는 이제 음악과 같은 각종 아날로그 신호들을 이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반도체입니다. 제가 우선 PPT에 이제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를 가졌는데, 약간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표되는 이런 두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들을,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반도체가 아날로그 IC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로직 IC입니다. 로직 IC는 논리회로인 이제 AND, OR, 그리고 not 등 이제 이런 세 가지 이제 논리 회로 등으로 이제 구성되면서 제품 특정 부분을 이제 제어하는 반도체인데, 이런 논리 회로가 이제 함수로 이제 구성되면서 뭐 AND나 OR이나 not에 따라서 어떤 이제 다른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로직, 그 특정 부분을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해주는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광학 반도체입니다. 광학 반도체는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거나 신호를 이제 빛으로 변환해 주는 반도체인데, 그 구성 요소로는 이미지 센서와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 센서까지만 알아보고 LED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미지 센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이미지 센서에는 CCD와 CMOS가 있습니다. 그래서 CCD, 전자 결합 소자, 차지 커플드 이제 디바이스 구조를 가진 이미지 센서로 이제 전자 결합 소자를 이제 전자 결합 소자 구조를 가진 이미지 센서를 CCD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미지 센서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응용 방식과 제조 공정에 따라서 CCD 이미지 센서와 CMOS 이미지 센서를 나눌 수 있는데, CCD 이미지 센서는 전자 형태의 신호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아날로그 제조 공정이 사용됩니다. 아날로그 제조 공정이 사용돼요. 그래서 CCD 이미지 센서는 CMOS 이미지 센서보다 노이즈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 전력 소모가 많고 제조 공정이 복잡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CMOS는 뭐냐 할 텐데, CMOS는 이제 상보형 금속 산화 반도체 구조를 가진 저전력 초활상 소자로, 이제 일반 반도체 공정인 이제 CMOS 이미지 센서는 신호를 전압 형태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일반 반도체 공정이 CMOS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한 이미지 센서와 주변 회로를 원집화할 수 있어가지고 뭐 소형화나 관리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CMOS 이미지 센서는 집적도가 높고 전력 소비량이 적어가지고 배터리 수명이 중요한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이크로 컴포넌츠부터 해서 MPU, MCU, DSP를 알아봤고, 아날로그 IC, 로직 IC, 그리고 광학 반도체에 이미지 센서와 LED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미지 센서에는 CCD와 CMOS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걸 공부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미처 아직 공부하지 못했던 LED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또 다다음 주 금요일 날 또 LED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